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IB 피직스를 가르치고 있는 이영호라고 합니다. 피직스를 가르쳐 온 지는 14년 차고요. 모스트에서 강의한 지도 벌써 7년 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 특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샘플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겨울 특강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실러버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 전체를 통해서 이 5개의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각각의 소단원은 일반적으로는 5개씩 있고 딱 한 단원만 4개의 소단원을 가지고 있어서 총 24개의 소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어, 학생들에게 익숙한 부분도 있고 좀 낯선 부분도 있는데 소단원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는 5개의 소단원이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HL 학생들만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소 좀 어렵다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피직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에서 1, 2, 3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뒤에서 다뤄지는 모든 내용들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A1, A2, A3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HL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A4, A5를 역시 잘 해야 되겠죠. B에는 화학을 했던 학생들에게는 조금 익숙할 건데요. 역시 노란색 HL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단원이 있고요.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B5를 보면 Current and Circuit 부분이 약간 생뚱맞죠. 예전에는 조금 Electricity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B 파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C는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C1을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Simple Harmonic Motion, 그리고 Standing Waves and Resonance 역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SL 학생, HL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만 4개의 소단원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익숙하지만 쉽지는 않은 단원입니다. 특히나 HL 학생들은 SL 학생들이 배우지 않는 포텐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Gravitational, Electric, Magnetic Field, 그러니까 필드에 관한 3가지 종류를 배우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특히나 Electric and Magnetic Field는 연결해서 배우면 그게 인덕션까지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인덕션은 HL 학생들만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E는 예전부터 있던 단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분은 없고요. 이 5에 있는 Fusion and Stars 이 부분은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옵션으로 있던 부분이고 각 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해서 공부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 2번째 퀀텀 피직스 부분이 노란색인데 역시 HL 학생들에게만 해당하고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퀀텀 피직스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에는 SL 학생들은 일단 Y1은 A하고 B를 배웠을 것 같아서 C, D 부분을 강의를 할 거고요. Y1 HL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와 D를 강의를 할 거고 HL 학생들은 인덕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2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거의 다 배웠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A를 다룰 거고요. B와 D. C는 비교적 아마 최근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그래도 굳이 선택을 하자면 A와 B 그리고 D를 선택을 해서 5개의 큰 단원 중에 3개의 단원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인데 3주 안에 끝내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한데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잘 따라와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샘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우주선이 있고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피드를 알려주기를 relative speed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움직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스피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은 어느 한쪽이 멈춰 있으면 다른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빛을 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동시에 누구의 동시냐면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봤을 때의 동시네요. 동시에 빛이 이렇게 켜졌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R 이벤트, 오른쪽은 F 이벤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m의 우주정거장의 길이를 지금 알려줬는데 1200m의 길이는 누구 입장이냐면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측정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이를 proper length라고 합니다. 그, 그 프레임에 멈춰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잰 그 길이를 proper length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페이스 크래프트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디스턴스인데 light pulse, 그러니까 아까 이벤트 2개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R 이벤트, 하나는 F. 그 2개의 이벤트, 빛이 한번 딱 켜지는 걸 지금 펄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둘 사이, 펄스가 딱 켜진 그때의 이 디스턴스가 스페이스 크래프트 입장에서는 몇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펄스가 켜졌을 때 그 시간이 동시가 아니라는 거는 아마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그 특이한 점이 그거죠. 나에게는 동시라고 주장한다면 움직이고 있는 상대에게는 그게 동시가 아니라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the time between the light pulses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정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그냥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린 이 perpendicular coordinate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space station의 관점이에요. 제가 S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city axis, 그러니까 time axis이고요. 여기 X라고 쓰는 것은 space axis고 저는 perpendicular coordinate로 이걸 그렸어요. 이게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를 perpendicular coordinate로 그리면 다른 프레임은 거기에 좀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어떤 새로운 액시스를 갖는 프레임이 그려지는데 뭐 어느 한쪽을 perpendicular coordinate로 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또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perpendicular coordinate로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스페이스크래프트의
프레임을 그려보면 일단 월드라인이 그려져야 됩니다. 우주선이 움직여 갔다면 이렇게 월드라인이 그려지겠죠. 기억하시나요? 스피드가 뭐였죠? V는 0.80c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대략 마음대로 그리긴 했습니다만 이 각도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0.80C면은 탄젠트 데이터가 0.8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CT 프라임이 될 것이고 이거는 S 프라임의 프레임을 그린 거예요. 스페이스 크래프트. 어떤 게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떤 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지금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문제를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CT 프라임 액시스가 그려지면 우린 또 쉽게 X 프라임 액시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는 방법은 이 월드라인, 이건 빛의 월드라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2등분 돼야 됩니다. 각도가, 쪽 각도가 똑같게. 이거는 어떤 프레임이 오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45도, 45도로 2등분이 되었을 텐데 S 프라임에서도 마찬가지로 2등분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원리에 기반한 내용이냐면 빛의 속도는 inertial reference frame, 우리가 관성계라고 부르는 그 inertial reference frame에서 봤을 때는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자, 여기까지 주어져 있고 정보 1200m는 어디에 그려져야 되냐면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니까 S 프레임에 그려져야 돼요. 여기에 1200m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이죠. 우주정거장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우주정거장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 월드라인이 쭉 위로 올라간 양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간 월드라인이 그려질 텐데 그것까지 그릴 필요는 없죠. 자, 여기서 이벤트 아까 R과 F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R 이벤트가 있었고요. F 이벤트. 이벤트 자체는 빛이 딱 켜지는 거였어요. 펄스로 딱 나가는 거죠. 빛이 켜져가지고 딱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방으로 퍼진 이 펄스들이 그 순간에 딱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빛이 쭉 퍼져 나가겠죠. 근데 이 첫 번째 문제는 이 디스턴스를 구하라고 하는 게 두 펄스 사이, 그 이벤트 사이의 디스턴스를 누구 입장에서 구하라고요? 거리를 스페이스크래프트. 그러면 어디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F의 코디네이트를 누가 읽어내야 돼요? S 프라임에서 읽어내면 여기가 될 거예요. 이기. 그리고 이게 X 프라임에 정보를 주는 길이일 테고 시간을 읽어낸다. 둘 사이의 시간 간격. 여기서는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거죠. Time between the light pulses. 어떻게 읽어내야 되나요? 이렇게 읽어내야 되죠. 그래서 the distance between the light pulses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게 요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다시. 그리고 2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요 길이를 물어본 거. 또 여러분들 S에서의 정보를 S 프라임으로 바꾸는 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V를 이용해서 일단 뭘 먼저 구해놓고 해야 되냐면 gamma 팩터를 먼저 구해놔야 되고요. 이거는 외우고 있으면 좋죠. 대입을 하면 됩니다. V는 0.80C,
1.67 정도 나오죠. 워낙에 자주 나오는 숫자라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1번. 제가 1번이라고 쓴 건데 1번이 뭐죠? 델타 x 프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좌표만 딱 찍어서 변환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 풀게요. 2번 밑에다가 델타 x 프라임은 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봤더니 S에서의 정보가 두 개가 있었어요. S에서 델타 X와 그리고 C 델타 T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델타 X는 1200m였고요. C 델타 T S 입장에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스테이션 입장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였죠. 아까 R과 F의 이벤트라는 게. 얘네들은 델타 T가 제로였어요. 여기까지는 뭐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대입만 하면 되죠. 델타 X, 델타 T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요. 델타 X 프라임은 3분의 5 곱하기 델타 X인데 1200 그리고 마이너스 0이죠. 그러니까 1200만 제가 쓰고 계산을 하면은 2000m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C 델타 T 프라임을 물어본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어본 건 C 델타 프라임. 저는 공식 외워서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데이터 북릿을 이용해서 보고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이면 됩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 나올 거예요. 요 두 번째 건 제가 대입을 하지 않을게요. 델타 t 0이었고요. 델타 x 1200, v는 0.80c 대입을 하면은 숫자가 나올 텐데 되게 작은 간격,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의 세컨드가 나올 거고 네거티브가 붙을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자, 그렇게 구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1200m의 그 우주선의 길이를 우주선이 아니죠. 우주 정거장의 길이를 우주선에서 봤을 때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라이트 퍼시스의 이벤트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지금 저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요. 우주 정거장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참고로 그거 쫙 힌트만 주면 여기가 돼요. 이렇게 끊고 지나갈 때 초록색으로 그려진 이 길이가 스페이스 크래프트에서 우주 정거장의 길이를 봤을 때 저렇게 보입니다. 1200m보다 짧아져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멈춰있는 세상에서 움직이는 세상 쪽에 어떤 길이 정보를 가져오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가 변환이 되는데 어떻게 변환이 되냐? 예. length는 contraction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쪽에 길이를 보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더 짧게 모일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샘플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 우리가 이처럼 겨울 특강에 이런 식의 공부를 함께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소개와 샘플 문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